네,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연구원의 김현길입니다. 왜 갑자기 원자력연구원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논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든가, 그리고 그 개체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3D 프린팅 전체의 어떤 시스템은 아니고요. 특정한 시스템, 그러니까 돈과 시간 그리고 효율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그림은 대충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레이저 쪽에 관련돼서 레이저 여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본 결과 가장 효율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최대한 극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표면 엔지니어링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자제품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효과가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그 하드웨어적인 굉장히 큰 머티리얼을 다루는 학문, 다루는 어떤 산업 분야에서는 표면 재질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3D 프린팅 기술에는 특별히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우더 베드 방식이죠. 그래서 파우더를 깔고 레이저를 주사시켜서 신터링해서 형상화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DED 방식이라고 해서 표면에 레이저가 이렇게 조사되는 부분에 파우더를 포커싱해서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표면과 관련된 어떤 처리의 목적으로 쓴다면은 3차원적으로 특정한 표면에 처리가 가능한 기술로 치자면 DED 방식, 이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 소재라든가 금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될 수 있겠죠. 그 부품들을 무한 리페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는 기술이죠. 새로운 부품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쓰고 있는 부품이 수명이 다했다. 그거를 버리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겠다. 이거보다는 기존의 부품을 계속 리페어하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키워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찾아본 결과를 보면은 파우더를 공급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파우더를 이렇게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고가의 파우더를 많이 사는데 일반 소결용 파우더를 이렇게 구매를 할 때보다 3D 프린터용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가격이 몇 배 올라갑니다. 퀄리티 컨트롤이 굉장히 요구되기 때문에 가격이 몇 배 올라갑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관련 분야에서 일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파우더 가격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파우더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 중에서도 이렇게 DED 방식으로 파우더를 쭉 분말을 공급하면서 성형을 해감에 있어서 이 파우더의 50% 이상은 다 버려집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파우더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고가의 파우더를 그리고 만든 제품의 성능이 우수한가가 제가 볼 때는 산업체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즐과 관련돼서도 많이 스터디를 했고요. 이제 독일에서 나오는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또 검토를 했습니다. 노즐 부분에서 파우더가 특정 위치에 정확하게 맺혀야만 이 레이저와 반응이 일어나서 원하는 만큼의 사이즈라든가 두께라든가 품질을 보장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고요. 제가 나름대로 프라운호퍼 독일 연구소에 이렇게 요청을 해본 결과 이 파우더 공급 장치와 노즐 한 세트가 거의 6천에서 8천을 요구하더라고요. 메탈용으로. 그러니까 장비를 만드는데 그 비용이 장비 하나당 들어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제조하는 측면에서는. 또 하나, 이 파우더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일을 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파우더가 섞이면 안 되겠죠. 3D 프린터 장치가 하나 있는데 이 파우더 공급 장치는 카트리지식으로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원하는 품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 바꾸고 그냥 쓰면은 그 안에 이전에 사용했던 파우더 물질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천에서 8천만 원짜리 이런 장비 하나에 붙여놓고 쓴다면 효율적으로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런데 3D 프린터 장치 하나에다가 파우더 공급 장치 노즐을 카트리지식으로 세트로 딱 구비를 해 놓는다면은 제품을 뭘 만들든 어떤 원료가 소모되든지 순간순간 딱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장치의 가장 키워드가 보시면은 이 파우더가 레이저에 얼만큼 잘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프로덕트의 품질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장비들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요. 파우더의 궤적이라든가 양이라든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파우더 공급 장치와 노즐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파우더 공급 장치 한 5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들의 손실률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파우더 같은 경우는 또 저융점 파우더는 구형으로 잘 만들어지지만 고융점의 비싼 파우더들은 구형이 안 나오고 막 일레귤러 표면이 거칩니다. 그 경우에는 파우더가 이 파우더 공급 장치를 다 깎아먹고 그리고 나중에 소모가 돼서 막 쏟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 문제점들도 해결했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크기의 파우더 공급도 원활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코팅을 하든가 표면 처리를 할 때 파우더가 너무 작은 걸 넣게 되면은 밀가루처럼 돼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가 뭉칩니다. 덩어리로 뭉쳤다가 훅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품을 90% 만들었다가 90% 정도 만들어졌는데 끝에 가서 파우더가 덩어리로 떨어져 갖고 제품 전체를 망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문제점도 해결했다라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파우더 공급 장치를 병렬로 2개 혹은 3개까지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합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장치를 이용해서 기존의 원료뿐만 아니라 다른 원료를 조합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합금으로 표면 처리 코팅이 가능하다는 게 이 파우더 공급 장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설계 도면을 그려서 특허를 다 냈고요. 그리고 파우더를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이렇게 일러레귤러한 형태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모든 분야를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궤적도 연구를 해서 파우더가 정확하게 레이저에 맺힐 수 있도록 그리고 효율이 최대한 향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했고요. 사실은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해결료 피복관이라는 4m짜리 이 튜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했냐면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죠. 후쿠시마 사고 자체가 이 해결료 피복관의 고온 산화에 의해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피복관의 표면 이게 4m 길이의 피복관의 두께가 570 마이크론입니다. 그 마이크론에다가 이종 물질, 이 원소재는 지르코늄 합금이고 융점이 1840도입니다. 거기에다가 크롬 합금이라든가 다른 몰리 합금 같은 경우 2000도가 넘는 물질을 표면에다가 20에서 200 마이크론까지 코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종 금속을 코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리페어 개념으로 쭉 되지만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저희가 이제 세라믹 같은 경우 코팅도 가능합니다. 이 세라믹 컨트롤은 더 어렵죠. 미분으로 어려운데 저희 보시다시피 모재 같은 경우는 지르코늄 합금을 썼고요. 이 표면에 코팅하는 세라믹 입자 같은 경우는 융점이 2400도가 넘습니다. 이것들을 지르코늄의 이트륨 옥사이드를 바로 하면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급 장치 같은 경우는 이트륨 입자와 또 금속을 일부 이트륨 입자를 성형해서 붙일 수 있는 일부 금속을 같이 혼합해서 성형을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금속 소재에다가 세라믹 코팅이 가능한 이런 기술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응용 분야가 굉장히 넓죠. 여기 그 항공 우주 분야의 연속이라든가 이런 쪽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나름대로 미세조직 분석해 본 결과 조성적인 구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박리가 안 일어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소재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메탈에다가 실리콘 카바이드를 입힌다. 왜 입힙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럽니다.
내마모성이 지금 쓰고 있는 소재의 마모가 굉장히 마모가 빨리 돼서 주기성이 떨어진다. 계속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처럼 이런 물질들을 표면에다가 코팅을 하면 3D 프린팅 키트를 활용해서 코팅하면 내마모성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열전도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냉각이 됩니다. 만약에 브레이크 라이닝이라든가 이런 쪽에 드럼이라든가 도입을 하면은 굉장히 좋고요. 거꾸로 세라믹은 왜 좋냐? 이거는 열전도가 없어요. 부식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열차폐 특성을 원할 때는 세라믹을 코팅하고 열전도가 좋을 때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코팅하고 이런 것들이 다변화가 가능하다는 거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요즘 항공 우주 산업의 각광을 받고 있는 티타늄 있죠. 티타늄 굉장히 고가고 만들기도 어렵고 고온 성형만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3D 프린팅을 적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과 또 저희가 재밌는 연구를 또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은 알루미늄에 티타늄을 코팅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티타늄이 비싸죠. 알루미늄 싸죠. 근데 알루미늄은 융점이 낮고 해수 부식이 안 좋고 그럴 경우에는 비싼 티타늄을 다 쓰고 그런 것보다 알루미늄으로 형상을 만들고 표면에만 티타늄을 올리는 이런 방법, 이렇게 산업적으로 응용이 굉장히 유용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개발한 게 이제 산화물 분산 강화 기법입니다. 뭐 기술적으로 뭐 난해한데요. 산화물 입자를 금속에 넣으면은 고온에서도 강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근데 보통 기존 금속에 대해서 산화물 분산 강화 기술을 기존 방법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방법을 쓰게 되면은 가격이 100배 올라갑니다. 굉장히 프로세스가 복잡하고요. 그리고 만드는 비용도 올라가고요. 만든 후에 가공도 어렵습니다. 왜? 이미 강도가 향상이 됐으니까. 그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산화물 입자를 레이저를 통해서 모재에다가 강제로 밀어넣는 방법이 저희가 이제 특허를 냈고 그랬는데요. 이 방법을 적용하면 이미 만들어진 부품에다가 표면에다가 산화물 입자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냥 강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장점이 뭐냐면 산화물 입자가 분산된 이런 합금 같은 경우에는 고온 강도는 유지되지만 저온에서 굉장히 취화됩니다. 연신율도 떨어지고요. 그런데 이같이 복합 재료 형태로 표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저온에서 인성도 충분히 있고 고온 강도도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어디다 쓸 수 있느냐 이제 많이 물어보시죠, 산업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워낙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뭐 해결료 피복관을 쓸 수 있고요. 여기 냉각기, 콘덴서 부분 있죠. 여기는 해수하답니다. 근데 원자력뿐만 아니라 모든 화력 발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냉각기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염수 부식에 의해서 이 콘덴서가 다 부식돼 작살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쓰냐면 티타늄 씁니다. 근데 티타늄 워낙 고가죠. 티타늄 전체로 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스테인리스 재질에다가 티타늄 혹은 지르코늄을 코팅을 하게 되면은 가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고 해수 염수 부식에도 굉장히 강한 소재가 되고 또 열 전달 능력도 좋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죠. 또 터빈 있죠. 터빈에 아까 그 세라믹 종류를 만약에 코팅하게 되면은 이 터빈에서 물방울이 고압으로 분사되면 고온 고압으로 분사되면서 그 터빈이 몇백만 원 합니다. 큰 거 날개 같은 경우는 엣지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계속 수리를 해줘야 되죠. 그 수리 개념이 바뀌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수리도 되고 아예 웨어에 의해서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한 세라믹 코팅이 되고 단열도 되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건식 저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뭐냐면요. 뭐 고리 1호기가 이제 연구 정지되고 해체되는 수준에 있었고요. 그리고 각각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해결료 봉들을 지금 어디다 가둬둬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중성자도 나오고 방사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일반 소재로 이렇게 차폐를 하면은 중성자 나오는 거, 방사선, 감마선 나오는 거 이런 거를 각각 차폐하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크기도 커지고 복잡해지겠죠. 이 경우에는 저희가 납과 보론을 같이 성형하는 기술을 적용을 시키면은 사이즈도 줄이고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차폐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세대 핵융합로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 표면에다가 이거는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겁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하기 때문에 뭐 온도가 8000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밖에 있는 물질들에다가 텅스텐을 다 코팅을 해야 됩니다. 텅스텐을 혹은 베릴륨. 그런데 텅스텐을 전체를 다 만드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겠죠. 그래서 특정한 소재를 만든 다음에 표면에만 텅스텐을 올리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나름대로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까 뭐 항공우주 쪽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 자동차가 핫 이슈죠. 요즘 자동차와 핸드폰이 없이는 경제를 그러니까 산업 구조를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발췌한 데이터인데요. 포르쉐 918이라는 아주 비싼 차가 있습니다. 뭐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현대 소나타를 이만큼 팔아야지 한 대가 됩니다. 우리가 비싸다는 페라리보다도 훨씬 비싼 차입니다. 근데 이 차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기술 중에는 결국은 경량화, 내마모, 고온 강도 향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그러니까 뭐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특정한 기술을 반드시 가미시켜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자동차 패러다임도 이런 식으로 바뀔 텐데 그렇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디스크 브레이크, 드럼, 그리고 각종 라인들, 그리고 고속 회전하는 부품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표면 처리 기술을 적용하면은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여러분들이 소개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그냥 예로 제가 끄집어낸 건데요. 이게 재밌는 기술입니다. 재밌는 기술이 뭐냐면은 내연기관이 뭐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내연기관에서 내마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플라즈마 스프레잉으로 표면에다가 굉장히 얇은 피막을 입힙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자동차를 경량화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쓰죠. 알루미늄을 쓰는데 알루미늄의 단점이 뭐냐면은 고온 내마모성이 약하다는 거고, 그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철강 재료를 철과 카본을 믹싱해서 안에다 코팅을 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수명이 거의 무한대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안에서 뭐 호닝 처리를 한다, 뭘 한다 뭐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호닝 처리하면서 이 실린더 쪽으로 오일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요즘 문제가 되는 게 그거죠. 배출가스. 유해 배출가스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알루미늄 표면 위에다가 내산화성, 내마모성이 우수한 물질들을 올리는 이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요거는 이제 일본인데, 일본 혼다 같은 경우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밸브 위쪽에다가 코팅을 합니다. 밸브 위쪽에서 코팅해서 밸브의 내마모성도 향상하고 슬러지 끼는 것도 감소시키면서 보시다시피 효율을 많이 올린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기술적으로 모든 것들을 요약해 드리자면 3D 프린팅 기술로 전체 큰 성형물을 만드는 것도 좋은 기술 중에 하나지만 지금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극대화하면서 성능과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표면 개질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그 고가의 파우더를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관련된 그 장치, 카트리지식의 그 파우더 공급 장치 노즐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코팅과 ODS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내외 특허를 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이 기술을 통해서 이번에 그 발명회 날 때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제를 할 경우에는 또 추가 점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면은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